세무사님, 은행 ATM에서 현금 1,000만 원 넘게 뽑으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날아간다는 괴담이 있는데 이게 진짠가요? 이게 무서워서 내 돈도 이게 마음대로 못 뽑겠어요. 아니요, 문자가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을 피하겠다고 꼼수를 쓰시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1,000만 원 넘게 뽑는 사람보다 머리 굴려가지고 안 걸리게 뽑는 사람들이 세무조사 영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쳐다보는 현금 거래의 진짜 기준과 세무조사 피하는 안전한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소득 전문 세무사 로우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일단 그 소문의 진상부터 좀 밝혀줄 수 있어요? 1,000만 원 넘게 뽑으면은 국세청이 바로 안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근데 PD님, 요새 현찰로 1,000만 원 뽑아서 쓸 일 많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찰 1,000만 원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함, 바로 그겁니다. 지폐를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추적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이라고 하고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네 ATM기 옆에 보면 설명한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루 동안 같은 은행에서 현찰로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폐나 동전을 의미하는 현찰이에요. 수표나 계좌이체는 1억을 해도 이 기준에는 안 걸립니다. 그리고 보고가 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게 하루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좀 써볼게요. 오늘 900만 원 뽑고 내일 900만 원 뽑으면은 이게 합쳐서 1,0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거 꿀팁 같은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은행에는 의심거래 보고 STR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은행원이 보기에 이 사람 왜 굳이 900만 원씩 쪼개서 뽑지? 뭔가 숨기려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면 바로 보고를 올려버립니다. 요즘은 은행 전산망 AI가 이런 쪼개기 패턴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한 번에 뽑는 사람보다 눈치 보면서 쪼개서 뽑는 사람이 자금 세탁 혐의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절대 꼼수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AI까지는 좀 소름 돋네요. 근데 그러면 국세청 직원이 제 계좌를 실시간으로 이게 CCTV 보듯이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이거? 현실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수천만 명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이겁니다.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안 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상속증여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사업체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그때 국세청이 그동안 쌓여있던 FIU 데이터를 금융분석원에 요청을 합니다. 이분 3년 전에 현금을 뻔히 쪼개서 뽑은 기록이 있네? 물어봐야겠다 하고 그때 가서 과거 일을 들춥니다. 이렇게 들췄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자료가 없어서 소명을 못하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을 해버리는 거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체 세무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신고 누락한 매출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현금 쓰기가 좀 무서워지는데 그럼 현금은 기록이 남으니까 찝찝하고 그냥 가족끼리 계좌이체로 보내주는 거 괜찮지 않나요? 이제는 뭐 현금 문치를 뽑는 게 아니니까 이게 보고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현금은 뽑아서 써버리면 축이 좋다, 부의금 좋다,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발뺌이라도 하면 세무조사 때 중간값만 과세로 남겨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좌이체는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문신과 같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가 10년 뒤 상속세 조사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꼬리표를 못 밝히면 증여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명확한 이유 없이 오간 큰 돈은 나중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현금도 위험하고 이체도 위험하면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대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죠, 이게? 세무조사 안 당하려면 이게 숨만 쉬고 살아야 되나요? 제가 걸린다, 안 된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상적인 범위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보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 줄 수 있잖아요. 혹은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돈을 생활비로 주거나 경조사 등 합리적인 이유라면 일정 부분 감안해서 생각하면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재용 아들이 결혼해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3억이 들어오더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조사가 과도하다고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계좌이체 작은 기록까지 소명하라고 하시지는 않고 큰 금액 위주로 이게 어떤 명목인지 소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축적하는 단계에서 부모 찬스를 받았냐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축적할 때 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벌어서 생긴 자금이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고 축적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나한테 줬다. 나 증여세 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차용입니다. 내 돈은 아니지만 내 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빌렸다 라고 소명을 하는 거죠. 이 3가지 자금 중에 유일하게 세금 부과하지 않는 건 차용이에요. 돈을 빌렸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간이 이체할 때 차용의 방법이 거의 필승법처럼 쓰이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줄 땐 가족 간이더라도 이자 책정을 해서 이 자금이 실제 차용이 맞다는 걸 입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증까지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연한 공포심보다는 좀 자금 출처를 확실히 하는 게 핵심이네요. 이게 진짜로 카드라 믿고 쪼개기 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맞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하게 세금 내고 돈을 쓴 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다만 뭔가 숨기려고 꼼수를 쓰는 순간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괜한 오해 받지 마시고 당당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세금을 뻥 뚫어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